운명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그 SPD거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많이 억울하지, 심하게 억울하죠. 오랫동안 제보할 곳을 찾고 있었다며 제작진을 반기는 남자. 지금 피신을 해갖고 여기 와 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조만간에 데려올 거야. 강제를 끌고 갈 거라고.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지금 나이가 34인데. 안 믿었어요, 저. 아내의 친구를 도와달라는 그는 우리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끌고 가려고. 재산들 진짜 많은 재벌들이 자기네들 이권 때문에 집안 식구들을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시켜놓고 이런 짓 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짓까지 해가지고 이 소동을 벌인 이들이 놀랍게도 그녀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혜인 씨는 한 달 만에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와 이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어머니께 용돈 드린 계좌이체 내역이에요. 혜인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염씨 부부는 모든 게 그녀의 돈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34살인데 머리 파마 한 번 안 해보고 옷도 딱 몇 벌 같았더라고요. 1억 6천 정도의 돈을 모았는데 1억 6천만 원을 전부 다 뺏어갔어요. 견디다 못한 그녀가 집을 도망쳐 나오자 온 가족이 출동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겁니다. 어쨌든 얘를 살려서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깨를 낸 게 신권을 뺏어야겠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사촌 동생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 결혼할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된 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가족들이 언제 또다시 자신을 납치해 갈지 몰라 두렵다는 혜인 씨. 무섭잖아요.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의 친부모와 가족들을 납치, 감금, 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혜인 씨 가족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감금 및 갈취, 네. 사촌 언니는 납치 강금 폭행. 납치 감금 폭행. 오빠 저는 강제추행으로다가 이제 그 들어갔는데 강제 추행 폭행이었어. 아 맞아 그거요. 예. 혜인 씨의 가족들은 이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고 말합니다. 단지 딸을 데리러 간 것뿐인데 친구 남편이라는 염 씨가 이상할 만큼 흥분하며 먼저 가족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자기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 집에 너무 침범한 거잖아. 무단으로. 오빠 그걸로 밀어붙이려고. 그런데 성인인 그녀를 가족들은 왜 그렇게까지 데려오려 한 걸까요? 따님은 다 가져갔고 1억 6천 정도 생긴 얘기하던데요? 아직 점점 더 부풀리네. 그 돈을 어디서 벌어요?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모으겠어요. 내가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많이 모은 거지. 친근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를 만큼 애틋했던 모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작년 5월 무렵. 회사 일에 지친 그녀가 휴양을 하겠다며 농사 짓는 그 친구 집에 드나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힐링하겠다고. 이제 거기 농사지니까 신선한 야채 과일 이렇게 따다 내가 요리를 잘해서 먹고 힐링하고 온다는데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더니 갑자기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혜인 씨. 그것 때문에 따님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이제 한참을 머뭇거리던 어머니는 딸이 쓰던 휴대전화를 우리에게 조심스레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달콤한 사랑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혜인 씨를 색시라 부르던 남자. 놀랍게도 그는 친구 남편인 염 씨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아? 그럼 저번에 사는 사람을 나한테 좋아. 어떻게 자기 남편을 내줘 너한테? 말이 돼?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집에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어? 그런데 세 사람이 주고받은 채팅방엔 실제 셋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자신들은 일부 이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셋이 부부는 셋이 부부는 맞는데 일부 2처예요. 자기네끼리 그 인정했어요. 일부 2처제. 너무 놀랍고 당혹스러워 혜인 씨를 염씨 부부와 떼어놓기 위해 강제 입원까지 시켰다는 가족들. 어머니는 딸이 입원 중에 혼인 신고를 한 것도 염씨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랑 만나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 착한 생 어떻게 생겨 이목구비들이 생긴 새 말을 우린 기묘한 동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그분은 오늘도 안 계시네요? 일 나갈 때 나가서 12시 채 안 돼서 나가요. 이날도 혜인 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진짜 세 분은 무슨 관계세요?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예요?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신 거예요? 마누라 옆에 놔두고 한 집에서 딴 여자 끼고 말 돼요? 혜인 씨는 자신에게 아내 친구이고 재수 씨일 뿐이라는 염씨. 그렇다면 그들이 나눈 묘한 대화는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예요. 똑똑한 내 남자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천생연분인 거죠. 세상 한국의 일부 2처제라니 난 안 믿긴다.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지만.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우리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지금부터 저 진짜 이제 다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딱 염씨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 두 여자와 함께 사는 것도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 사람이 식구가 돼서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처음에 나온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한 부부관계를 맺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와서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 세상으로 금방이라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를 옆에서 자꾸 지켜주고 싶어 하고 있고 나도 지켜주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셋이 마음이 하나로 맞았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성은 씨를 극진히 간호해줬다는 혜인 씨.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한 사람이 성은 씨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드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옆에서 챙겨드릴 것들을 혼자서 많이 힘드실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있다면 옆에서 더 도와줄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함께 일명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특별한 부부가 되었다는 세 사람. 하지만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한 건 혜인 씨 부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맡겨라 이런 부모들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관리해 줄게요. 거기서부터 착복이 시작된 거예요. 호시탐탐 혜인 씨의 돈을 노리는 가족들이 이 핑계로 그녀를 괴롭힐까 걱정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혜인 씨 가족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입금 내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500, 500, 500, 500, 1500? 이름으로 그 돈이 그대로 간 거예요. 혜인 씨의 퇴직금을 포함해 이미 4천만 원 이상이 사라졌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염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혜인 씨가 염 씨의 집으로 들어가기 2달 전인 지난 5월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돈과 주식입니다. 혜인 씨의 오랜 친구들은 이 상황이 너무도 이상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전혀 그런 얘기 주식에 대해 모르기도 하고요. 딱히 또 자체가 막 욕심을 내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돈에 대해. 게다가 친구들도 현재 혜인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전에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쓰러지고 아파도 돈만 밝힌다 부모님이. 그래서 대표로 하는 사람이 이랑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거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황이랑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됐어요. 엄마가 돈을 뺏어가려고 그런다. 아예 가족을 등지고 딱 그쪽으로 갔잖아요. 우린 성은 씨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피해자인데 저도 딸 하나 잃어버렸어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거기는. 친구들은 전에 혜인 씨로부터 들은 몇 가지 얘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팔찌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염주 같은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뭐 죽은 태아가 보인다 이러면서 점쟁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부적 이런 거가 그 팔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표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팔찌가. 실제 염 씨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엔 자신이 준 팔찌를 잘 차고 다녀야 혼령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 다치지만 않게 도와달라는 그녀에게 염 씨가 준 답은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영가들을 많이 괴롭혔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친다 그러더라. 나랑 같이 있을 때 내 근처에서 이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 두려움과 뭔가 어떤 공포를 줌으로써 같은 동등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 일종의 교주 한 명에 신도 두 명이 있는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다는 거죠. 염 씨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혜인 씨의 돈이 왜 그의 계좌로 들어간 건지 물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처음에 맡겼던 거를 그 사건이 있는 그 사이에 제가 6,500만 원으로 불려놨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럼 돌려주셨어요?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더 불리려고 지금. 제야의 주식 투자가인 자신이 그녀의 돈을 불려주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주식 뭐 전문가 이런 분이 와서 한번 계좌 한번 봐도 돼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 왜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식 전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혼령을 운운하며 했던 말들은 모두 불안해하는 그녀를 돕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라는 염 씨.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붙는단 말을 하잖아요. 이걸 끼고 있으면 조금 그 심적으로 저기가 좀 나아질 거다. 지금 그런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셋이 사는 게 정말 두 여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개념이 조금 좀 틀려요. 저 이미 갱년기 온 사람이에요. 네? 육체적 사랑이나 이런 거 하는 나이가 지났어요. 네? 선생님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네. 여자가 이러더라도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네. 야, 이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너무 힘든 길일 수도 있잖아요. 저 각오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럼 진짜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본인 의사가? 성인인 그녀가 어떤 관계를 맺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혜인 씨 부모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딸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당연히 긴장도 되고 마음이 좀 섰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해야 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까? 제작진의 중계로 가족이 6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었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많이 있어서 꼭 다시 얘기도 하고 싶으니까 좀 얘기 좀 해보자. 미안하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어머니. 딸 혜인 씨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너무 커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길 바랬는데 그날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잘못됐어요. 그때는 그냥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사건이 정말 악화되니까 진짜로 미안해. 사랑해. 이날 혜인 씨와 부모님은 속에 담아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 내가 부모님은 딸의 아픔을 이해하고 시간을 갖고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서로에 대한 소송부터 모두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바꾸십시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만남을 정리하고 돌아서던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만났었는데 진짜 내 딸 같았거든요.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이 상황에 돈 얘기를 한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혜인 씨가 합의의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부모님이 내민 손을 잡는 대신 돈을 요구한 혜인 씨. 그런데 혜인 씨와 가족이 만나기 전 미리 세팅해 두었던 카메라엔 뜻밖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버린 걸까? 딸의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어떤 간에도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냥 바랄 게 없어. 살고 돈이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다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미있고 갈등이 생겨도 자식은 자식이고 제 딸이니까 제가 품고 가야죠. 네.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딸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라도 믿고 기다리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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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그랬어? 맨날 왜 그래?